밤하늘에는 구름이 드리워져 달빛마저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깊은 산속 휴양지로 향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소풍에 가까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순간순간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오늘 밤 좀 으스스하지 않아? 친구 중 하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도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버스가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움직이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무 사이로 순간적으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발자국처럼 들리기도 했다. 우리가 도착한 숙소는 오래된 한옥 형태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가웠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아이 울음소리 같은 소리도 들렸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첫날 밤 우리는 피곤함에 금세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꿈속에서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검은 그림자가 내 주변을 맴돌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망칠 수 없어.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잠에서 깨어 숨을 고르며 침대 위에 앉았다. 친구들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달빛이 방 안으로 비치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때 복도에서 낮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사람 발걸음이었지만 우리 숙소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은 천천히 우리 방 쪽으로 다가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발자국 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았다. 직감적으로 느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온 이후 평범한 여행은 끝났고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실을. 나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눈을 깜빡였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기묘한 형상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무언가가 내 시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친구 중 하나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저 몸을 움츠린 채 숨을 죽였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속에서 누군가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모두 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나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방 안 공기는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고 내 피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손끝이 얼얼했고 몸 전체가 긴장으로 굳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누가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방 안을 가로질렀다. 형체는 없었지만 존재만으로 압도적인 공포를 주었다.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바람조차 없는 고요한 밤에 문은 삐걱거리며 열린 것이었다. 그림자는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나는 공포로 몸을 떨며 숨을 죽였다. 내 친구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나는 혼자만이 이 현상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림자가 내 앞에서 멈추고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방을 뛰쳐나와 복도로 나섰다. 그러나 복도는 끝없이 이어진 듯했고 각 방에서 희미한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뒤돌아보았다.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시선이 느껴졌다. 친구들을 깨워 함께 탈출하려 했지만 그 순간 모두가 다른 방에서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공포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는 듯했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으며 방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조종하는 듯 출구는 점점 멀어지고 복도는 끝없이 늘어졌다. 나는 외쳤다. 여기서 나가야 해! 도와줘! 울음소리와 속삭임은 점점 더 크게 다가왔고 공포는 실체 없는 존재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공포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삼켜버리는 힘이 되어 우리는 그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시간도 거리도 안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공포와 그림자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나는 어렴풋이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길을 안내하려는 듯 희미하게 깜박이는 초의 불빛이었다. 나는 친구들을 조심스럽게 깨우며 말했다. 저기, 저 불빛이 보이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나는 혼자 먼저 걸음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불빛을 따라 걸으며 나는 벽에 남겨진 기묘한 자국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의 손국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왜곡된 형체를 가진 듯 현실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손을 뻗어 만지려 했지만 닿기 전에 사라졌다. 이게 뭐지?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오지 마. 너희는 이미 선택되었어. 나는 몸을 돌려 뒤를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공포로 굳어 있었고 나는 혼자만이 이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숨을 참고 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사진 같았지만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이 나를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등을 돌리려 했지만 그림자가 사진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도망칠 수 없어. 속삭임이 내 귓가를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친구들조차 움직임이 느려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을 끌며 복도를 달렸다. 그러나 복도는 계속해서 변했다. 문은 닫히고 열리며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했다. 한참을 달린 후 우리는 넓은 홀에 도착했다. 홀 중앙에는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떠올라 있었고 그 주위로 옅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림자는 마치 우리를 시험하듯 움직이며 속삭임은 더욱 날카롭게 변했다. 모두 너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친구들의 손을 꼭 잡고 소리쳤다. 함께 있으면 괜찮아. 우린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고 단지 공포와 악의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우리는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붙잡고 숨을 죽인 채 그림자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홀 한켠에는 오래된 문이 있었고 나는 직감적으로 그 문이 탈출구일 것 같았다. 그러나 문에 손을 뻗자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소리쳤지만 친구들은 나를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그림자의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나는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우린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그 순간 홀 안의 안개가 일순간 갈라지며 작은 빗줄기가 우리를 비추었다.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물러나는 틈을 타 나는 친구들과 함께 문을 힘껏 밀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어둠을 빠져나갔다. 공포는 아직 우리를 따라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안전한 공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항상 존재하더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맞서면 우리는 그 그림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는 손에 힘을 주고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는 어두운 계단이 있었고 아래로 이어지는 듯 보였다. 발걸음을 내딛자 계단에서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고 숨이 막힐 듯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뒤에서 따라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우리는 벽에 그려진 기이한 그림들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 같지만 고통과 절망으로 뒤틀린 모습이었다. 나는 도저히 눈을 떼지 못했고 그림에서 눈을 떼자 몸이 마비된 듯했다. 갑자기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그 소리에 친구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들을 달래며 동시에 앞으로 나아갔다. 아래층 홀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이전 여행객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일부는 남겨진 일기와 사진, 또 다른 일부는 피 묻은 흔적처럼 보였다. 나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공포에 질린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곳에서 나를 놓아주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 친구들은 내 손을 잡으며 겁에 질렸다. 나는 글귀를 읽으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우린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이 공포를 끝내야 해.
그때 홀 한가운데에서 그림자가 형체를 이루며 나타났다.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거대했고 목소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너희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들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공포로 인해 몸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용기를 끌어올렸다. 홀 끝에 있는 작은 문을 발견하고 나는 친구들을 이끌며 그쪽으로 달렸다. 문을 열자 바람이 몰려와 차가운 공기를 몰고 들어왔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 또 다른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집중하고 속으로 외쳤다. 우린 살아남을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외침과 함께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사라졌다. 친구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나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는 아직 우리를 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위에서는 이전보다 더 강한 바람과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계단을 다 올라와 복도에 도착하자 희미한 빛이 다시 보였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벗어나야 할 길을 가리키는 듯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숨을 고르며 나를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속삭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이전과 달리 이번 문은 오래된 나무 문이었지만 은은한 빛이 문틈 사이로 스며나와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믿고 따라와. 우리 발걸음이 문을 향해 가까워질수록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고 복도는 점점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듯 안정감을 되찾았다. 문에 손을 올리자 차갑지만 따뜻한 공기가 동시에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밀고 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와 별빛 아래로 나왔다. 친구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린 살아남았다. 공포를 넘어섰어. 이제 끝이다. 그러나 멀리 숲속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조용히 속삭였다.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지. 나는 친구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두렵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천천히 숲길을 따라 안전한 곳으로 걸어갔다. 밤하늘에는 별빛이 점점 더 밝게 빛났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보여. 믿어. 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숨결이 하얗게 보였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기에 공포 속에서도 조금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벽에 붙은 오래된 표지판들을 지나쳤다. 글자는 희미하게 달아 있었지만 출구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손짓하며 속삭였다. 저기야, 저 불빛이 출구를 알려주고 있어. 그러나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모두 멈춰 숨을 죽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발걸음마다 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내 심장은 요동쳤지만 친구들을 끌어안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누구야? 제발? 친구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서로를 믿자. 조금만 더 가면 돼. 마침내 계단 끝에서 밝은 빛이 스며드는 문이 보였다. 그것은 차갑지 않은 따뜻한 빛이었고 문틈 사이로는 신선한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우리는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우리는 드디어 숲속 신선한 공기와 별빛 아래로 나왔다. 차갑던 공기가 사라지고 밤하늘의 별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었다. 친구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 나 또한 깊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숲속 어둠 저편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조용히 말하는 듯했다.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나는 친구들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괜찮아. 우린 함께니까. 두렵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나갔다. 밤하늘의 별빛은 점점 밝게 빛났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공포는 남아있었지만 서로의 용기와 믿음이 그것을 이겨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공포를 기억하되 다시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는 살아남았다. 끝까지. 계단을 내려가던 우리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기에는 오래된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바람 소리와 함께 희미한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들었어?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응,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괜찮아. 계단 끝에 다다르자 한쪽 벽에 낡은 촛대가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촛대를 조심스럽게 들고 주변을 살폈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차가운 손길이 내 어깨를 스쳤다. 악! 나는 비명을 질렀고 친구들이 달려와 나를 붙잡았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은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아. 살아남아야 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지나쳤다. 낡은 책과 깨진 유리병, 오래된 장난감들이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모두 숨을 죽였다. 그러던 중 나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종이에는 급하게 쓴 글자가 적혀 있었다. 도망칠 수 없어? 저주가 따라온다. 혼자만 살아남을 수 없다. 친구들은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섰지만 나는 종이를 움켜쥐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건 경고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계단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발자국 소리와 함께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나는 친구들의 손 꼭 잡고 서로를 지켜주었다. 그림자는 우리를 뒤쫓았고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도망치자! 빨리! 한 친구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조금만 더. 끝까지 가면 길이 보여. 포기하지 마. 우리가 계단을 다 내려가자 마침내 넓은 홀로 나왔다. 홀 중앙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서 있었고 그 안에 우리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거울 속 우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텅 빈 공포로 가득했다. 나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건 현실이야. 우리가 겪고 있는 저주. 그때 거울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홀 안으로 튀어나왔다.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들을 붙잡으며 달려나왔다. 그림자는 홀 안에서 계속 속삭이며 우리를 따라왔지만 우리는 가까스로 출구를 발견하고 바깥 공기와 빛을 맞았다. 우리가 밖으로 나오자 친구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을 때 뒤를 돌아보니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저주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둠 속 속삭임이 들려왔다. 친구들이 모두 잠든 사이 나는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의 의지에 일어나 방을 나섰다. 밖은 조용했지만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람에 섞여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그냥 바람일 뿐이야. 그러나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발걸음 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냉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은 내 심장을 조였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홀로 내려가던 계단에서 나는 바닥에 떨어진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열자 잉크로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혼자 살아남는 자는 저주를 이어받는다. 도망치려 하지 마라. 나는 숨을 죽이며 일기장을 붙잡았다. 글씨는 흔들리며 겁에 질린 사람의 손으로 쓴 듯했다. 이건 경고야.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모두 위험해. 그 순간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조심해! 누군가 있어! 그러나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며 멈추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발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희미하게 움직였다. 속삭임은 점점 명확해졌고 그 속에는 우리 이름이 불리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다. 홀 중앙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오래된 촛대와 깨진 거울이 있는 방을 발견했다. 거울 속 우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건 현실이야. 저주가 실제로 우리를 쫓고 있어. 갑자기 거울 속 그림자가 튀어나오며 방 안을 가득 채운 차가운 공기를 뿜어냈다.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들을 붙잡으며 문 쪽으로 달렸다. 그림자는 따라왔지만 우리는 가까스로 출구를 발견하고 바깥 공기를 맞았다. 밖으로 나오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눈에는 아직도 공포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한 줄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저주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길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마치 저주가 여전히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숲길은 어둡고 달빛마저 희미하게 숲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그림자들은 살아있는 듯 움직이고 바람에 섞여 낮게 속삭였다. 조용히 서로 붙어 있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 순간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다. 분명 우리를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숲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숨결을 삼키며 숨죽였다. 어느 순간 나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저기 들어가자. 잠깐이라도 숨을 수 있어. 나는 친구들을 이끌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둡고 습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바닥에 흩어진 오래된 사진과 낡은 장신구였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얼굴이 지워져 있었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장신구는 녹슨 금속과 부서진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양은 마치 의시 흔적 같았다. 이건 무언가의 경고야.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뒤에서 찬바람이 불며 오두막 문이 스르륵 닫혔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붙잡았다. 그림자는 서서히 우리를 둘러싸며 차가운 공기를 뿜었다. 살아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림자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졌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손을 잡고 서로를 지탱하며 공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오두막 구석에서 나는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해. 먼지가 던 표지를 열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들어온 자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저주를 마주할 준비를 해라. 도망치려 하면 그림자는 너를 집요하게 쫓을 것이다. 나는 노트를 붙잡으며 심호흡을 했다. 친구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서로 믿고 함께 움직여야 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함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공포에 떨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뒤를 따랐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숲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조금씩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다. 발걸음마다 숲의 정적이 깨졌고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졌다. 친구들은 점점 지쳐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저기 빛이 보여. 친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빛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등불이 오두막 밖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서로 떨어지지 말자. 나는 낮게 속삭였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등불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붙잡았다. 등불 근처에서 우리는 오래된 우물 하나를 발견했다. 우물 위에는 누군가의 손자국이 묻어 있었다. 공포 속에서도 나는 손을 뻗어 우물 안을 살펴보았다. 그 안은 끝없이 깊고 어두웠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떠나지 못해. 우리 모두는 숨을 죽였고 공포에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듯했다. 나는 뜬 친구들을 이끌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뒤를 따라왔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빛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반복하며 우리를 집요하게 감시했다. 오두막에서 발견한 노트 내용이 떠올랐다. 도망치려 하면 그림자는 너를 집요하게 쫓을 것이다. 나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서로를 믿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한참 걷고 나서 우리는 숲속에서 이상한 표식을 발견했다. 바닥에는 빨간색 페인트로 그린 듯한 원형 문양과 기묘한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문양은 마치 의식을 위해 그려진 듯 보였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이건 인간이 그린 것 같지 않아. 그때 등 뒤에서 친구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돌이켜보니 작은 형체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형체는 점점 또렷해지며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공포를 넘어 경악을 자아냈다. 도망쳐야 해! 나는 소리쳤다. 우리는 달빛에 비친 형체를 피해 숲속을 달렸다. 발목을 잡는 듯한 바람과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공포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안은 서로의 존재였다. 몇 시간 동안 달린 후 우리는 마침내 숲 가장자리의 작은 길목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희미한 웃음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밤이 지나고 우리가 살아남으면 반드시 이 비밀을 밝혀야 해. 누군가가 이 저주를 끝낼 수 있어야 한다. 숲 가장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나는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다. 달빛 아래에서 나무 그림자가 살았다 나타났다 하며 우리를 감시한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친구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더 기다리면 안 돼. 나는 낮게 말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숲을 벗어나기 위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발걸음마다 땅속에서 무언가 기어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때 갑작스러운 바람과 함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를 기다렸어. 나는 몸이 굳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친구 한 명이 손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언니, 움직이자.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고 숲속 깊은 길로 들어섰다. 발목을 잡는 듯한 차가운 손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숨결이 계속 따라왔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침착하려고 애썼다. 서로를 놓지 마. 절대 혼자 가지 마. 조금 걷고 나서 우리는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이 안전한 피난처일 수 있다는 희망에 우리는 몸을 숨겼다. 폐가 안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나무 바닥 위에는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있었고 나는 살며시 그것을 따라 걸었다. 친구들은 나를 뒤따르며 숨을 죽였다. 여기 이상해! 한 친구가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과 기이한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문양은 숲속에서 본 빨간 원형 문양과 유사했다. 이곳은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어.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갑자기 폐가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휩쓸며 문이 스르르 닫혔다.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눈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존재는 점점 다가왔고 차가운 손길이 우리의 피부를 스쳤다. 나는 친구들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과거에 읽었던 한 기록을 떠올렸다. 저주받은 장소에서는 생존자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으면 반드시 이 저주를 끝낼 방법을 찾을 거야. 그 순간 폐가 안의 그림자가 우리 위로 쏟아졌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우리를 압박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밤이 끝나면 우리가 살아남으면 반드시 그 존재의 정체를 밝혀내겠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이런 저주에 희생되지 않도록. 폐가 안의 그림자는 점점 선명하게 나타났다. 눈에 보이는 형체는 인간과는 전혀 달랐고 그 존재가 내 주변을 맴돌며 차가운 숨결을 내뿜었다. 친구들은 숨을 죽이고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심장을 다잡으며 천천히 그 존재를 향해 말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 그냥 지나가. 그러나 그림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를 조롱하듯 움직였다.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그림자가 특정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일정한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친구들, 움직여. 이 패턴을 따라가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폐가 안 깊숙이 숨어있는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빛나는 상형 문자가 바닥과 벽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그 문양은 우리가 숲에서 처음 본 저주받은 표시와 동일했다.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안전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살아남으려면 선택이야. 서로를 놓치지 않으면 돼.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천천히 통로를 걸어갔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 속에서 바닥 아래에서 이상한 진동과 함께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 뒤를 젓는 듯했다. 통로 끝에 다다르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여러 종류의 양초가 놓여 있었다. 양초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벽에는 오래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글씨를 읽었다. 생존자만이 진실을 본다. 저주를 풀어라. 그 글을 읽는 순간 벽과 바닥에 그려진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며 방 안을 감쌌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며 친구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나는 친구들을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저주를 끝낼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리며 창문을 통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림자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벽을 타고 지나갔다. 나는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서로를 놓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탈출구가 보여.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방 안을 벗어나려 했고 그림자는 우리를 뒤쫓았다. 공포와 긴장 속에서 나는 살아남은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폐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달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췄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림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았다. 저주와 악령의 흔적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살아남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가 살아남았으니 반드시 이 저주와 맞서 싸워야 해. 그리고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밤하늘에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빛조차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지난밤의 끔찍한 사건들로 이미 우리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고 공포는 우리의 심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작은 오두막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과 함께 어딘가에서 차갑게 흘러나오는 바람이 우리를 스멀스멀 스쳐 지나갔다. 정말 여기가 안전한 거야?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곳은 분명히 과거에 무언가 불길한 일이 있었던 곳이 분명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과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경고하듯 어둠 속에서 생기를 잃은 채 서 있었다. 내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민지가 나를 따라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우리 몸을 감쌌다. 나는 몸을 떨며 주변을 살폈다. 벽에 걸린 그림 속 인물의 눈빛이 이상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발밑에서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움찔하며 내 팔을 붙잡았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만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때 오두막의 한쪽 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 같았지만 눈은 존재하지 않는 듯 텅 비어 있었고 입은 비명을 지르는 듯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도망가야 해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몸을 숨기려 했지만 오두막의 공간은 너무 좁았다. 그림자는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왔고 차가운 기운이 우리 온몸을 감쌌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도와줘 라고 소리쳤다. 나는 눈을 떴고 민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나는 오두막 안을 뒤로 도망치며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벽과 천장에서 느껴지는 숨결, 그리고 바닥 아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점점 우리를 조여왔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 존재 자체를 삼키려는 듯했다. 내가 구석에 몸을 숨기며 숨을 고르는 동안 그 존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목소리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나는 다시 몸을 움직였고 미약한 빛 속에서 오두막의 출구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나는 주변에서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에 몸이 굳어졌다.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속삭임은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민지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는 오래된 책들과 쓰러진 의자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 움직였다. 나는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바로 그때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여기야! 이쪽이야! 나는 민지의 목소리를 따라 몸을 돌렸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듯했다. 오두막의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순간 벽 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검은 구멍처럼 내 마음을 꿰뚫는 듯한 공포를 전달했다. 나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림자는 한 발짝도 멈추지 않았다. 도망칠 수 없어. 그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쉬며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그러나 공포는 점점 강해져서 호흡마저 힘들게 만들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바닥에서는 누군가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듯한 소리가 났다. 갑자기 한쪽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 민지가 남긴 작은 손수건이 날아왔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며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살아남게 해줘.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림자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고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민지의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서 숨지 마. 그 속삭임을 따라 나는 기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림자를 피해 오두막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숨을 고를 공간이 생겼다. 그러나 마음속 공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림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쫓아 올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며 민지를 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어둠 속에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도망칠 수 없어.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민지를 찾아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다. 오두막의 구조와 그림자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나는 탈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오두막의 어둠 속에서 나는 더 깊이 숨을 몰아쉬며 움직였다. 주변의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를 쫓는 누군가의 귀에 들리는 듯했다.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뒤를 따라왔고 공포는 점점 더 짙어졌다. 바닥 틈에서 울리는 희미한 속삭임은 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여기서 도망칠 수 없어. 너도. 나는 정신을 집중하며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을 곳으로 몸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그림자에게 위치를 알리는 듯했다. 그때 벽 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빛은 오래된 등불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불빛에 비친 먼지 입자들이 오두막 안에서 천천히 흩날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민지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낮게 내었다. 민지,
거기 있어?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뒤쪽에서 차가운 손길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손길은 내 몸을 꽉 붙들며 나를 흔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눈앞이 흐려지며 나는 오두막의 구조와 그림자의 움직임을 최대한 기억하려 했다.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고 오래된 책장이 넘어졌다. 그 순간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와 비슷했지만 피부는 창백하고 눈은 검게 비어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필사적으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포는 이미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제발 그만.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그때 민지의 비명이 들려왔다. 여기야! 이쪽이야! 나는 비명을 따라 몸을 돌렸지만 그림자는 내 앞을 가로막았다. 공포 속에서도 나는 몸을 던져 그림자를 피하며 민지를 향해 달렸다.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지만 손을 뻗어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떨고 있었다. 민지, 괜찮아. 내가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며 속삭임을 이어갔다. 도망칠 수 없어. 너희는 모두. 나는 민지를 끌고 오두막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오래된 침대 아래 작은 통로가 있었다. 통로를 따라 몸을 숨기며 민지와 함께 숨을 몰아쉬었다. 그림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 순간 벽 틈에서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통로 안으로 작은 빛이 들어왔다. 빛 속에서 나는 문득 탈출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숨을 고르고 민지와 함께 그 방향으로 기어갔다. 통로를 따라 기어가던 나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우리 앞길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그림자의 움직임은 여전히 가까웠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민지의 떨림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좁은 통로 끝에 다다르자 오래된 문이 보였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우리는 드디어 오두막 밖의 작은 정원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를 느낄 새도 없이 뒤쪽에서 그림자의 음산한 웃음이 들려왔다. 도망칠 수 없어. 너희는 모두. 민지를 더욱 꼭 붙잡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정원은 낡은 나무들과 잡초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우리는 그 속을 뚫고 달렸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우리를 쫓아왔고 공포는 점점 극에 달했다. 민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야 했다. 나는 주변을 살피며 어딘가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그러던 중 오래된 정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붕이 부서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정자였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해 몸을 숨겼다. 정자 안에서 나는 민지와 함께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그림자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 잠시의 정적 속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민지를 위로했다. 괜찮아. 이제 잠시는 안전해.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림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주변을 살피며 탈출 방법을 모색했다. 정자 안에는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숲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민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숲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나타났다.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가 오히려 우리의 길을 가려주었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걷는 내내 나는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생각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단 한 명이라도.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왜 도망가? 다시 만나야지. 민지는 몸을 떨며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림자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했다. 통로를 지나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자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한 고요함이 우리를 감쌌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우리 길을 밝혀주고 있었지만 그림자의 존재는 여전히 느껴졌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내 팔에 의지했고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쓰면서 동시에 주변을 살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쳐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괜찮아, 민지.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해. 숲속에서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던 중 오래된 폐가가 나타났다. 창문은 깨지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민지와 함께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지금은 잠시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장소였다. 여기서 잠깐 쉬자. 나는 민지에게 속삭이며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건물 한쪽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인간의 것이 아닌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민지를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어.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공포는 우리의 숨을 막았다. 그림자의 존재는 여전히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그 그림자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민지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다. 건물 뒤편으로 나가면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민지를 들어 올려 개울 쪽으로 이동했다. 달빛 아래 개울은 잔잔하게 반짝였지만 물속에서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쪽으로. 나는 속삭이며 민지를 데리고 물가를 따라 이동했다.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며 숲속의 그림자들을 피해 움직였다. 순간 바람에 실린 낮은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팔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녀를 꼭 안고 앞으로 나아갔다. 숲의 끝에서 작은 언덕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달빛을 따라 숨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하지만 우리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림자의 존재가 다시 우리를 압박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을 거야. 우리는 언덕 너머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길은 불확실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숲속의 정적이 깨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그림자의 속삭임은 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듯했다. 민지, 조금만 더 가자.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숲속 깊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뒤를 따라왔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힘으로 공포를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저주가 무엇이든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어둠 속에서 나는 숨을 죽이며 주변을 살폈다.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마저도 차가운 공포로 얼어붙은 듯했다. 우리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그림자의 움직임을 피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의 뒤를 따랐다. 여기서 잠시 숨자. 나는 속삭이며 민지를 이끌어 작은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바닥은 부드러운 이끼로 덮여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고르며 잠시나마 안정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도망칠 수 없어?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민지를 꼭 붙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림자의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민지와 함께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숨을 죽이며 기다리던 중 갑자기 동굴 안이 밝아지며 그림자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지며 우리의 앞에 서 있었다. 너희는 모두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 형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민지를 보호하려 했었지만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순간 나는 머릿속으로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이곳은 저주받은 곳이다. 반드시 벗어나야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따라 동굴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쫓아왔다. 우리는 숲속을 달리며 형체를 따돌리려 애썼다. 달빛 아래 비치는 그림자의 모습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우리를 압박했다. 왜 도망가? 다시 만나야지. 형체의 속삭임이 우리 귓가를 스쳤다. 나는 민지를 더욱 꽉 붙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숲속을 달렸다. 그림자는 여전히 뒤를 따랐지만 나는 점점 길을 기억하며 탈출구를 찾아 나섰다. 발걸음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흙냄새와 습한 공기가 뒤섞였지만 민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로의 온기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해. 민지와 함께 살아남겠어. 어둠 속을 달리던 우리는 결국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다. 차가운 물이 발끝을 스쳤고 나는 민지를 끌어안으며 안정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림자의 존재는 여전히 가까이 있었다. 물결 위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 움직였다. 민지, 조심해! 나는 속삭이며 손을 꼭 잡았다. 민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생존에 대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개울을 건너며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나무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그 음성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앞세웠다. 그러나 그림자의 형체는 이미 우리 바로 앞에 나타났다. 형체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눈에서는 차가운 붉은 빛이 번쩍였고 손은 뼈처럼 가늘게 변형되어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민지를 꼭 붙잡고 속으로 다짐했다. 우린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림자가 다가올 때 나는 기억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 숲에는 오래전부터 저주가 내려져 있었다. 특정한 의식을 치러야만 탈출할 수 있다. 나는 민지에게 속삭였다. 민지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 의식을 찾아야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움을 억누르고 따라왔다. 우리는 숲속을 더 깊이 탐색하며 오래된 폐가를 발견해 폐가 안에는 낡은 상자와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종이에는 이상한 기호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게 바로 의식의 단서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다. 동시에 그림자의 형체가 폐가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상자 뒤에 몸을 숨기며 최대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는 폐가 안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숨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민지에게 보여주며 속삭였다. 민지야! 이걸 사용해야 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때 그림자가 갑자기 형체를 바꾸며 불길한 속삭임을 퍼붓기 시작했다. 너희는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공포 속에서도 나는 민지의 손을 놓지 않고 종이를 펼쳐 의식을 시작했다. 의식을 시작한 순간 폐가 안에 찬바람이 몰아치며 창문이 덜컹거렸다. 종이에 적힌 기호가 빛을 내기 시작했고 그림자의 형체는 일순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민지를 꼭 안으며 목소리를 낮춰 주문을 외쳤다. 이 어둠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평화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 결의는 확고했다. 민지도 나를 따라 주문을 외우며 두려움을 억누르려 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점점 날카로운 웃음소리로 반응하며 폐가 안을 울렸다. 그림자가 내 앞으로 다가오자 나는 몸을 숙이고 종이를 민지 앞으로 밀며 말했다. 민지야, 손을 잡고 함께 집중해. 민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자 종이에서 강한 빛이 번쩍였다. 빛은 폐가 안을 가득 채우며 그림자를 잠시 후퇴시켰다. 그림자는 인간의 형체에서 점점 흐려지며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민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린 반드시 살아남아 이 공포를 끝내야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폐가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서 오래된 촛대와 향, 그리고 더 많은 기호가 적힌 종이들이 발견되었다. 이걸 사용해야 해, 민지야. 완전한 의식을 치러야 해. 나는 촛대를 들고 불을 붙였다. 향에서 연기가 퍼지며 기묘한 냄새가 퍼졌다. 그림자의 형체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불빛과 연기가 혼합되며 그림자는 뒤틀린 형태로 나타났다. 나는 민지의 손을 잡고 종이에 적힌 순서대로 의식을 진행했다. 하나, 둘, 셋! 주문을 외우며 촛불과 향을 움직였다. 갑작스러운 바람과 함께 그림자의 형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다. 폐가가 흔들리며 먼지가 날렸지만 나는 민지를 놓지 않았다. 우리의 집중력이 의식의 힘을 강화시키며 그림자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그림자는 마지막으로 한번 큰 울부짖음을 내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침묵이 찾아왔고 폐가는 다시 정적 속에 잠겼다. 민지와 나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안도했다. 끝났어. 살아남았어. 그러나 나는 직감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숲속의 어둠은 여전히 깊고 우리가 본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나는 폐가 안을 살펴보며 남은 기호들을 기록했다. 민지는 여전히 나를 따라와 두려움 속에서도 집중하고 있었다. 이걸 다 끝내야 해. 그래야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어.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촛불과 향이 타오르며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벽과 천장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민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주문을 이어갔다. 모든 악령은 이 빛 속으로 사라져라. 그 순간 바닥에서 차가운 손길이 나를 스쳤다. 심장이 덜컥게 내려앉았지만 민지에게 겁을 주고 싶지 않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에 든 촛불을 높이 들며 속삭였다.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어.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주문을 반복했다. 그림자는 점점 불투명해지며 희미한 비명과 속삭임만 남았다. 상자 속 종이에서 마지막 기호를 찾아냈다. 이게 마지막이야. 나는 종이를 펼치고 촛불과 향을 정확한 위치에 놓았다. 민지와 함께 마지막 주문을 외우자 강한 빛이 폐가를 채웠다. 빛과 그림자가 뒤엉키며 한순간 정적이 찾아왔다. 이어서 그림자는 한 번 더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서 흩어졌다. 폐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 달리 차가움보다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나는 민지와 서로를 껴안았다. 정말 끝났어. 이제 안전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편하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우리가 본 공포는 단지 시작일 뿐 더 깊은 어둠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달빛이 폐가 안으로 비쳤다. 나는 민지를 부드럽게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민지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천천히 폐가를 나섰다.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가고 숲의 나무들은 고요히 흔들렸다. 뒤를 돌아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살아남은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한다.